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멀티플렉스 영화관 시각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 보장하라. 둘,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회원 오디오북 무제한 웹서비스. 셋,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예방 매뉴얼 마련 추진. 넷, 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내년 3월까지 집중 대응.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화면 해설 음성 서비스와 한국 영화 자막을 제공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11월 25일 시각장애인 김모 씨 등 2명과 청각장애인 오모 씨 등 2명이 CJ-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좌석수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해당 상영관 중 1개 이상에서 총 상영 횟수의 3%를 초과하는 횟수로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해 제작사,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영화관들이 화면 해설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하 장차법상 직접 차별은 해당되지 않지만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해설은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막 해설은 스마트폰과 거치대, 스마트 글라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개의 상영관에서 2개 이상의 화면 해설 수신기기와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영화관 측이 할 수 있다며 이는 장차법상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씨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CGV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장차법상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 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화면 해설 및 자막, FM 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원종필.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코로나19 시대 이동과 독서의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들을 위해 오디오북 웹서비스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디오북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누리집을 통해 소설, 시, 에세이, 인문,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오디오북 총 2,786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디오북은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도서관 누리집에 가입한 장애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회원이라면 지역과 장소에 상관없이 대출 기한과 대출 권수에 제한 없이 언제 어느 곳에서 무제한으로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를 개설해 주제와 분야별로 오디오북을 분류하고 취향에 맞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2022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 웹을 통해서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영어 오디오북의 경우 원어민이 직접 읽어주어 외국어 학습에도 유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이 비대면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11월 24일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 건수는 2016년 2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상 성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함해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적 권리 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특수교육 대상에 대한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게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및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의 부재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과 정보 제공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조기 운행 제한, 도로 주변 제비산 먼지 유입원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등 발생원 감축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10개 분야, 수송, 건설산업, 발전, 공항항만, 생활, 활동 공간관리, 건강보호, 정보 제공, 지역 특화, 비상저감 조치 27개 세부 이행 과제를 마련해 수성, 건설산업, 발전, 공항항만 등 부분별 감축을 강화하고 활동 공간관리, 건강보호 등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송 부문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부문별 감축 강화를 위해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환경 감시,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 실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합동 점검, 69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실태 점검, 대시민 에너지 절약 붐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해 농촌 불법 소각 감시 확대, 도로먼지 제거 청소 구간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내 소형 청소 차량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확대,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사용 실태 확인을 강화합니다. 특히 인천시 맞춤형 저감 사업으로 도로 오염엄 자동 포집 기술 실증, 미세먼지 흡착 필터 부착버스 시범 운영,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 시스템 운영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 저감 조치 1단계 관심부터 2단계 주위로 격상 대응하는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빠른 대기질 회복 도모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3차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사업장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